자, 11월 20일 수업 시작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액트.js 이제 첫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업하신 파일들을 만약에 그 개인 깃으로 이제 올리신 다음에 이걸 집에 가서 풀을 받거나 아니면 클론을 새로 하셔서 이제 뭔가 이어서 복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집에서 만든 폴더가 여기 홈이라는 폴더고 여기에 학원에서 수업한 게 이렇게 파일이 들어있다 라고 했다면 얘를 가동하려면 이제 얀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안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는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가 들어있는데요. 얘를 깃에다가 올리면 이 노드 모듈스는 빠지고 올라가요. 없죠? 오른쪽에. 이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폴더가 뭐냐면 리액트가 가동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폴더라고 했어요. 이 폴더가 같이 안 올라가요. 그 이유가 여기 .git ignore 하는 파일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의 하위에서는 이 파일에 명시된 파일이 git에 올라가질 않아요. 보면 여기에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금지 목록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일을 지우면은 git에 올라갈 수 있겠네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의 용량을 체크해 보면은 네, 지금 210메가거든요. 노드 모듈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본다면 480kB거든요. 용량이 지금 거의 10배가량 차이, 10배까지도 넘어있고, 여튼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노드 모듈스는 올리지 않고 git으로 보내면 여기서 이제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내가 풀을 받은 다음에는 바로 얀 스타트를 하지 마시고요. 얀 인스톨이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 안에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라이브러리 목록이 이렇게 기술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들을 얀 인스톨이라고 하는 명령이 이 package.json 파일을 참고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요. 이 명령은 package.json에 있는 파일들하고 그냥 똑같은 애들을 받는 거고요. 얀 인스톨 말고 혹시 얀 업그레이드라고 명령을 내리면 package.json에 있는 파일들을 내려봤되 여기에 명시된 것보다 더 최신 버전이 있으면 걔네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받아요. 근데 얀 업그레이드는 웬만하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버전이 바뀌면서 소스가 같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곤란해지니까 일단 얀 인스톨 명령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 내려받아서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그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노드 모듈스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제 얀 스타트 하면은 정상 가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2번 심플 SP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이제 남겨놨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리액트는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의 페이지처럼 쓰고자 할 때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면은 화면은 갱신되지만 실제로 네트워크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웹페이지 만들던 것보다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실행 속도만 놓고 본다면은 정말 최고의 방법인데, 단점은 실존하는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 어렵다도 아니에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우리가 나중에 배울 Next.js인 거고요. app.js에서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to라고 이제 링크를 거는데, 이를테면은 이 링크가 기존에 사용하던 a 태그고 to 속성은 href에 대응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걸 클릭했을 때 라우츠 밑에 있는 항목들 중에서 여기에 대응되는 URL의 컴포넌트,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얘를 화면에 보여준다 라는 게 동작 구성이었습니다. 첫 페이지 같은 경우는 except true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건데요. 오늘은 여기 이어서 웹페이지가 화면을 전환하면서 필요하다면 변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은 효과를 라우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라우팅된 페이지 안에서 다른 페이지를 또 라우팅을 하는 서브 라우팅이라는 기법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두 개의 페이지를 좀 준비할게요. 페이지 안에 새 파일을 만들고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한 다음에 실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메인 서브 1.js 또 새 파일 만들고 메인 서브 2.js. 자, 리액트 들어오면 import react from react 요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const main sub 1이라고 하는 함수형 컴포넌트를 하나 정의할 건데, 함수 정의하면 export default 꼭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얘는 단순히 h3 태그로요. 여기는 메인의 하위 페이지인 서브 페이지 1입니다. 라고 만들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서브 1만 서브 2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페이지를 하나 또 추가할 건데요. main.js라고 만들죠. 자, 리액트 참조하고 const main.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가
메인이라는 이름의 페이지이다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고 익스포트 디폴트 메인이라고 구성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app.js에서 또 링크 걸게끔 구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app.js에서 조금 전에 만든 메인을 임포트 하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라우치 안에 임포트한 메인을 또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메인에 대한 링크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거 자체는 지난주에 썼던 예제랑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메인에서요. 독립적으로 라우팅에 필요한 항목들 가져오고 메인 서브 1과 메인 서브 2를 가져옵니다. 자, 얘한테 서브 1, 서브 2라는 이름으로 링크를 걸게요. 그러면서 이 서브 1에는 메인 서브 1, 서브 2에는 메인 서브 2. 자, 앱에서 링크를 걸 때는 최상위 폴더 하위 경로라고 이렇게 슬래시부터 시작하게끔 링크를 걸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슬래시 메인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같은 폴더 안에 서브 1, 같은 폴더 안에 서브 2 앞에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링크의 실제 URL은 내가 현재 들어온 메인 안에 서브 1, 메인 안에 서브 2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클릭하면은 안 나와요. 왜냐? 자, 얘를 클릭하는 순간 주소 체계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요. 메인 밑에 서브 1으로. 그러면은 슬래시 메인 밑에 서브 1이라는 라우팅이 URL을 갖는 라우팅이 app.js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URL이 주어졌을 때 일단은 app.js에서 요거랑 매칭되는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도 안 나오고 덩달아 서브 페이지 1과 서브 2도 안 나오겠죠. 자, 그럼 이럴 땐 메인에다가 슬래시 서브 1이라고 하면은 얘는 나오겠지만 얘는 못 나오는 거예요. 주소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는 여기다 별표를 찍어요. 그래서 이런 주소가 주어지면 메인 밑에 그 다음 건 뭐가 돼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표가 오래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메인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호출하고요. 이 컴포넌트에서도 현재 주소가 이거였죠? 여기서 슬래시 메인까지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서브 1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로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라고 해놓으면은 뒤에 오는 게 뭐가 됐건 인터넷 주소가 메인이라는 거 하위에 있다라고 표기가 되면은 여기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home, about, main. 여기가 지금 서브 1이죠? 그 다음에 서브 2. 서브 1, 서브 2. 여기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라우팅된 페이지 안에서 다른 페이지를 또 라우팅 걸 수 있어요. 자주 쓰이는 기법은 아니에요. 자, 짧게 끊어갈까요? 아니면 좀 길게 끊을까요? 자, 일단 1교시는 요것만 합시다. 대신에 다음 교시를 10분만 땡겨서 할게요. 7시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우리가 URL을 통해서 페이지를 이동할 때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을 봤었죠. 예, 그걸 한번 써볼 거예요. 일단 app.js에 페이지를 만들었다 치고, 링크부터 걸어볼게요. 자, 디파트먼트 get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걔를 가져왔어요. 자, 얘를 이제 라우트에 걸게요. get 파라미터 슬래시 디파트먼트 언더바 get 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디파트먼트 get이라는 애를 쓸 거다 라고 라우트를 걸고요. 링크를 걸 건데요. 링크를 2개 걸게요. 자, 디파트먼트 언더바 get 하고서 물음표 찍고 변수를 id는 101, 102 MSG는 헬로와 월드 이렇게 2개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파트먼트 get이라는 애를 만들게요. 페이지스 폴더 밑에 디파트먼트 get.js를 만들고요. 일단 import react from react 잡고 const 디파트먼트 get은 export default 디파트먼트 get 이게 기본이죠. 자, 이 페이지는 리액트로부터 get 파라미터를 전달받을 건데 왜 물음표 뒤에 오는 변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예전에 알아봤었잖아요. 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가져와요. 자, get 파라미터 추출 기능을 갖는 use loca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리액트 라우터 돔 패키지로부터 참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해놨어요. 자, 일단 return div 걸고 h2 태그에 디파트먼트 get 이라고 일단 걸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 화면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면 함수잖아요. 리턴하기 전에 수행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 use location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떤 내용을 리턴해 주는지 볼게요. 자, 콘솔 좀 로그로 찍었죠? 자, use 로케이션 가서 이제 로케이션을 출력을 해봤어요. 잠시만요. use location 리턴 값이 들어오질 않네요. 이거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서 출력되는 요 수준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console.log가 아니라 console.debug라는 함수로 출력되고 있잖아요. 네. 요 console.debug를 출력하려면 이 로그에 기본 수준의 상세라는 부분이 켜져 있어야 돼요. 자, use location의 출력값을 보면은 정보가 꽤 많은데 해시, 키, 패스네임. 패스네임은 라우팅 되고 있는 경로고요. 서치라고 하는 값이 물음표 이후의 값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음표 하고서 서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id와 msg라는 변수를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요 방법은 우리가 전에 기본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던 거랑 동일해요. 자바스크립트 기본 클래스 URL 서치 파람스한테 이 로케이션에 있는 서치가 뭐였냐면 물음표 있는 요 변수 영역이에요. 얘를 빼서 전달하면 이 쿼리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클릭하면 이제 URL 서치 파람스 안에 각종 함수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변수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 쿼리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get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이 쿼리 객체에 담겨있는 id라는 이름의 변수 그리고 msg라는 이름의 변수를 추출하는 기능이 됩니다. 자, query.get에서 id를 확인해 보면은 타입이에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msg도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요청된 학과번호 값 101. 요청된 메시지 내용 hello. 한 번 더. 요청된 학과번호 값 102. 메시지 내용 world. 자, 출력이 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 확인한 거 보면은 아무리 숫자 값을 전달해도 무조건 스트링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쿼리 객체를 갖다가 만들면 반드시 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object.from entries라고 하는 메시지에다가 이 쿼리 객체를 전달하면 요 한 줄로 인해서 쿼리 스트링 값을 쿼리 객체로 바꾸고 이 객체를 JSON으로 바꿨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디버그에서 출력된 것만 또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JSON 객체로 변환이 됐었어요. 그럼 파람스가 JSON이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을 구조분해해서 받습니다. 그럼 URL에 있는 변수를 우리가 추출이 가능해지죠. 자, 결국은 같은 페이지한테 어떤 링크를 클릭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JSON 형태로 된 변수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101이냐 102냐 하면서 전달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사용을 해봐야죠. 한 페이지에서 get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디파트먼트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인데 이 안에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배열이 있고요. id 값에 걸맞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전에 우리가 AJAX에서 쓰던 샘플 데이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 변수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지만 실전에서는 이 값에 해당하는 JSON을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돼요. AJAX를 여기서 써서. 일단 여기서는 AJAX까지 접목하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변수를 직접 구현을 했고요. 요 아이템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ID 값이 101인 항목을 찾을 거예요.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
const 디파트먼트 아이템은 디파트먼트 리스트 점 아이템 배열이죠. 점 파인드. 파인드 함수는 콜백을 전달했고요. 이 안에서 return true. true가 리턴되는 v를 리턴해줘요. 여기서 그냥 true를 리턴하는 게 if v.id가 여기서 만들어진 요 id 값과 일치하는 애. 그럼 그때 true를 리턴해라 라고 하면은 v.id가 id와 일치하면 true가 리턴되죠. 그럼 그때의 v를 여기다 담아요. 자, v.id가 id와 일치한다. 이 자체가 참 혹은 거짓을 판단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참이면 참을 리턴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조건 자체를 리턴해버려도 되잖아요. 비교식도 참 거짓을 만들어내는 연산이에요. 자, v.id 숫자예요, 문자열이에요? 숫자죠. 따옴표 없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데이터 타입 오브로 확인했을 때 뭐였어요? 스트링이었죠. URL에 담겨오는 모든 변수는 무조건 스트링이에요.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숫자와 문자열인데 여기서 두 개로 비교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세 개를 넣었죠. 세 개는 데이터 타입까지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v.id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던지 요 id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parse int. 자, 화살표 함수인데 딸랑 리턴 한 줄만 하고 있네요. 그럼 리턴 키워드 빠지고 괄호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코딩하면은 요 조건이 일치하는 v를 디파트먼트 아이템에 넣습니다. 근데 만약에 id 값이 103이 들어왔어. 그럼 일치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디파트먼트 아이템은 아무것도 저장되진 않겠죠.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 if not 디파트먼트 아이템은 return h3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요청입니다. 라고 거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함수죠. 함수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리턴을 먼저 하면 여기서 중단한다 그랬죠. 그럼 밑에 거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출력되는 제목 디파트먼트 아이템 .dname 이 안에서 변수를 출력할 땐 중괄호로 감싸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요 디파트먼트 아이템은 요거 중에 하나일 테니까 거기에 있는 dname을 출력한 거고요. 나머지 학과 번호와 학과 위치도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학과 하나의 페이지로 두 개의 효과가 나오죠. 자, 서브링크에서 들어갔었던 요거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두 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한 페이지로 두 페이지 효과가 나오죠. 자, URL에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서 변수를 보내는 방식이 쿼리 스트링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변수를 보내면은 URL의 변수 이름이 그대로 다 노출되기 때문에 보안에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안된 방법이 요 주소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값만 보내는 거예요. 마치 폴더처럼 속여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같은 건데 이거는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주소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자리는 id라는 이름의 변수야. 그 다음 자리는 msg라는 이름의 변수야 라고 사전에 약속을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폴더처럼 변수를 보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물음표로 보내는 거를 get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폴더처럼 숨겨서 보내는 거를 패스 파라미터라고 해요. 패스라는 말은 경로를 뜻해요. 마치 폴더처럼 변수를 보낸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페이지랑 비슷하게 더 만들 거예요. 디파트먼트 패스. 링크에서 패스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링크 디파트먼트 패스라는 페이지한테 변수를 보낼 건데 첫 번째는 id라는 변수고 두 번째는 msg라는 변수야 라고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라우트 정의할 때 해요. 자, 한 줄 복사했고요. 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패스 파라미터에서는 URL 형식의 변수의 위치와 이름을 사전에 약속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컴포넌트 이름은 디파트먼트 패스고요. 얘를 디파트먼트 패스라고 하는 주소에다가 연결할 건데 슬래시 콜론하고 단어를 적으면 이게 변수 이름이 돼요. 이게 변수 이름이 돼요. 슬래시 콜론 msg. 그럼 요 id와 msg는 변수 이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된 변수를 디파트먼트 패스에서는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페이지도 만들죠. 자, 아까는 us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임포트해서 개를 썼죠. 패스 파라미터를 추출하는 기능은 use params.라고 하는 함수에 있어요. 물음표로 처리하는 변수는 우리가 search라고 하는 값으로 물음표 이후 문자열을 갖고 온 다음에 걔를 URL search params라는 객체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걔를 다시 한번 object.from entries한테 전달해서 JSON으로 바꿨어요. 단계가 그 두 단계를 거쳤죠. 근데 패스 파라미터는 더 쉬워요. 그냥 use params라고 정의하면은 리액트가 스스로 이 URL 패턴을 분석해서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있는 값을 id와 msg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use param스 호출하면 리턴되는 게 그냥 다짜고짜 JSON이에요. 따로 가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값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전자공학과 클릭했을 때 use params의 리턴 값 확인. id하고 msg 바로 떨어지고 값 바로 인식하죠. 가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쓰기가.
자, 이거를 조금 전에 봤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가공을 할게요. 자, 디파트먼트 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201과 202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디파트먼트 리스트.item.find 해서 요 id 값과 전달된 파라미터 파람수.id가 일치하는 거 찾아요. 없을 때 처리하고 있다면 아까랑 동일하게 화면 출력해 줍니다. 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러니까 리액트에서 주소의 변수를 숨겨서 활용하는 방법이 물음표 이후에 변수를 기술하는 그 get 파라미터, 흔히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방식, 그리고 변수를 마치 폴더 이름인 것처럼 숨겨보내는 패스 파라미터 방식. 쿼리 스트링 방식은 기본적인 밑준비가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수를 추출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워요. 패스 파라미터는 라우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가 어떤 변수인지를 URL 패턴에 미리 숨겨놔야 돼요. 하지만 변수 값을 추출해서 쓰는 과정은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지금 요 주소들은 이렇게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데, 만약에 주소를 전혀 생뚱맞는 이상한 주소를 줬다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겠죠. 왜냐면 여기에 적어놓은 이런 주소랑 매칭되는 라우트가 없으니까요. 자, app.js 마지막이에요. 일단 페이지부터 만듭시다. 에러 404라고 하는 주소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청하신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app.js에서요. 좀 전에 그 페이지를 임포트를 해요. 얘는 뭐 따로 링크를 걸어줄 건 아니고요. 라우트를 걸 때 어떻게 거느냐? 라우트를 걸 때 어떻게 거느냐? 위에서 주소들을 정의했죠.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모든 주소라는 의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라우트 블록의 맨 마지막에 배치해요. 슬래시 밑에 나머지 모든 패턴의 주소를 요걸로 대체해라요. 앞에서 명시한 걸 제외한 모든 유형의 주소. 자, 그럼 링크를 정상적으로 클릭했을 때는 화면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주소를 임의로 조작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액트로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들이에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예제들이 페이지를 쭉 늘려가면서 단원마다 추가를 할 거예요. 저는 아까 이거 처음에 오늘 첫 예제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빨리 끝내시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강의실이. 그래서 원래는 두 개 묶어서 오늘 하루 종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금방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속도 내서 4개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감당 가능할까요? 네, 요번 글씨 여기까지요. 9시에 봅시다. 자, 실습 다 완성하시면요, 제가 화면에다가 다음 단원 생성 프로젝트를 연습 문제처럼 한번 적어봤어요. 3번 JSX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추가 패키지는 2단원에서 못 깔았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똑같이 한번 설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 안에 이런 이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만드시고 안에는 그냥 화면 인식만 할 수 있게, 화면 바뀌었다라는 거 인식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메시지만 출력하는 식으로 페이지를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요 컴포넌트들을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걸 이제 라우팅 처리할 URL이에요. 요 URL로 정의해서 링크와 라우트 구성해갖고 그냥 페이지만 이동하게끔 한번 미리 준비를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네. 요거 연습 문제까지 하면 그 2단원 내용 한 7, 80% 정도로 정리됐다고 보셔도 돼요. 자, 이 과정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yarn create react app 03 JSX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였죠? 자, 프로젝트 다 생성이 됐고요. (3번) 프로젝트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yarn add react router dom 이라는 애를 추가로 깔아주고요. 자, 설치가 되는 동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3번 프로젝트 열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고 src에서 불필요한 거 삭제. index.js 코드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우트 기능, 라우터를 쓴다, 뭐 라우트 처리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index.js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참조한 다음에 얘로 app.js를 감싸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app.js는 코드를 일단 정리정돈하고 리액트 참조한 다음에 링크 그리고 라우츠랑 라우트 네, 이렇게 참조했었죠. 함수는 화살표 함수로 바꾸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 가동을 안 했네요.
자, 제목까지 잘 먹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을 추가하세요 였죠. 페이지스 폴더 안에 파일 이름이 첫 번째 expr.js import react 안에 from react const expr은 return. 일단은 페이지 안에 내용만 확인할 수 있게끔 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페이지들 만들면 되죠. 두 번째는 if1. if1. 그 다음은 if2. 자, if 4번까지. 그 다음에 루프 1. 루프 1부터 루프 1, 2, 3.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이제 다시 app.js로 돌아가서 각 예제별로 이제 사용할 페이지들 임포트. 그리고 app.js 밑에서 자, nav 태그로 링크 걸고 나머지 페이지들 쭉 이렇게 걸면 되고요. 자, 여기에 뭐 특별히 첫 페이지에 대해서 지정해 준 건 없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뭐 따로 첫 페이지 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정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들이 구성이 되죠. 자, 이렇게 기본 준비하고 바로 3단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JSX라고 하는 건 리액트에서, 페이스북에서 리액트 안에서 사용하려고 만든 HTML 비스무리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EXPR이요. 요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변수 같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본 표현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파일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자, 먼저 변수들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name, age, color, message. 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자, 첫 번째로 기본 변수 출력하기. 이건 아까도 나왔었던 건데 중괄호에다가 변수 이름을 지정하면 출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간단한 사칙 연산도 가능해요. age가 19인데 1 더했죠.
변수 값을 사용할 때 자, 보세요. 네임님은 그럼 폰트 태그를 사용해서 이 네임이라는 변수가 파란색으로 강조되겠죠. 자, 리액트님은 근데 여기서 이 색상을 내가 준비한 변수 값으로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럼 여기만 변수 값으로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색상 들어가는 데만 변수 이름으로 바꿔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자, 여기 리액트 개발자입니다라고 표현이 되죠. 자, 여기 색깔이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먹은 것 같네. 색깔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색상은 핑크색인데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나와요. 색깔에 먹은 것 같은데 먹힌 게 아니에요. 증명해 볼게요. 리액트 개발자입니다라는 곳을 찍어보면 색상 값이 적용된 게 아니라 중괄호 칼라라고 들어가 있죠. HTML 속성에 속성 자리에 변수를 출력할 경우에 따옴표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결과 비교해 볼까요? 아까 여기 중괄호 칼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색상값이 나왔죠. 속성에 변수를 넣고자 할 때는 따옴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번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myellipsis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문자열하고 숫자를 줬을 때 이 문자열을 str에다 복사했어요. str의 글자 수가 내가 지정한 숫자보다 크면 서브스트링으로 거기까지 자르고 뒤에 점점점을 붙여요. 말줄임 기능을 수행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 요 리액트는 가장 주목받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걸 줄 거예요. 렌에다가 5라고 줬다고 쳐요. 자, 메시지를 str에 복사하고 str의 길이는 일단 5보단 크죠. 글자 수는. 조건 참이니까 0부터 5 전까지 0, 1, 2, 3, 4, 5 여기까지 잘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점점점을 연결해서 리턴을 해요. 이렇게 준비한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 호출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중괄호 쓰고서 함수 호출해주면 돼요. 함수 호출 변수값하고 15라는 파라미터를 보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함수 호출이 됩니다. 자, 요거 제가 파일 전달했거든요. 단톡방에. 예, 요거 EXPR 요거까지만 하시면 오늘 시간 얼추 될 것 같네요. 내일 여기서 조건식 쓰는 거랑 반복문 쓰는 거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예, 요거 마무리 하시면 4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정리되시면은 오늘 수업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